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평균가격 한번 말씀드렸죠. 3년 전에 비해서 50% 이상이 올라서 지금은 9억 2천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나의 부를 쌓기 위해서. 서울은 6억대였는데 3년 전에 지금 9억 2천으로 50%, 52%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지방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지방은요. 3년 전에 1억 6,575만 원. 1억 6,5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8.9% 하락했습니다. 3년 동안 서울이 52% 오르는 동안 수도권, 광역시 이런 데를 빼고 지방의 대도시 빼고 그 외의 지방 아파트 값이 1억 6,575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으로 1,475만 원 떨어졌습니다. 8.9%가 하락했어요. 그러니 지방의 중소도시 평균 가격이 1억 5,1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지방의 아파트는 1억 5천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9억 2천입니다. 이 양극화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나라가 발전할수록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빈부격차는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집값 또한 지방의 중소도시와 서울 수도권과 가격은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재테크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판단 나옵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비싼 동네죠. 압구정동 현대 1, 2차 전용 면적이 160제곱미터. 그러면 한 52평형 될 겁니다. 3년 전에 25억이었었어요. 3년 전에 25억. 근데 올해는 40억에 팔렸어요. 3년간 15억 올랐습니다. 1년에 5억씩 올랐어요. 1년에 5억.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 비싼 아파트는 점점 더 비싸지고 싼 아파트는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에 이러한 아파트는 점점 싸집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수도권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 폭락할 것이다. 경제 마인드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한테 계속 뒤처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맙니다. 얼마 전에는 부산의 인구가 6만 명인가 부산에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3분의 2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사 왔어요. 서울, 경기, 인천으로 3분의 2가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산뿐이겠습니까? 각 시도에서 인구 유출이 되면 그 인구가 어디로 갑니까? 반 이상은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인구가 점점 떨어질수록 점점 몰리게 돼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집니까?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경제가 점점 커집니까? 수도권으로 또 몰립니다.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은 항상 집이 모자르게 돼 있습니다. 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집들 뭐 급매물 막 나온다 그랬죠.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내일 모레가 6월 1일인데요. 지금 수도권 분양시장 보죠. 분양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 뉴스 봐서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성수동에 3가구 모집을 하는데 거기가 대림 서울숲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예요. 서울숲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성수동에 있습니다. 미계약분 3가구 모집하는데 26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 추첨을 하는데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생중계를 하는데 7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해서 봤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흑석 리버파크자이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95.95, 96대 1이에요. 이거 크지 않은 거예요. 몇백 대 1 많이 나옵니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청약을 해서 당첨되죠.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재당첨 청약을 못합니다. 그러니 투기 세력 있긴 있어요. 그러나 투기 세력이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실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대기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대문구, 특히 청량리 쪽, 또 동대문구에도 재개발 아주 많이 합니다. 성북구, 강북구 각종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시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또 GTX 때문에 남양주, 구리 이런 쪽으로 또 인천 이 SOC 사회 기반 시설이 교통시설이 점점 발전되고 계속 새로이 철로가 놓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집들이 우죽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집들은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들을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내 집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번 전염병 사태 때문에 집값이 폭락을 한다고 합니다. 집이 없는 분들, 집을 마련해야 되시는 분들 생각한다면 정말 폭락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뉴스들, 이건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나온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락을 해야 20%, 30% 싸게 내가 이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할 텐데 언제 폭락을 하겠습니까? 주식시장은 벌써 밑으로 떨어졌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다시 폭락을 하게 될지 모르죠.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가 조금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 외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올해에도. 올 1월 20일부터 전염병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3구 이외에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도. 폭락하기를 바라십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폭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폭락할 확률이 대체 몇 프로가 될까요? 서울 전체에 평균 가격이 9억 2천이라고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강북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7억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계속 발표를 해온 이래 12년 전부터 발표를 했는데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상 처음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이 7억을 넘어섰어요. 이 7억이 앞으로 20%, 30% 폭락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가죠?
비례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폭락할 리가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죠. 비싼 아파트?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10매덕짜리 아파트? 관계없습니다. 4억, 5억, 6억, 비싸면 7억짜리 아파트. 중저가라 그러죠. 중가 아파트도 아니고 저가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타겟입니다. 처음부터 8억, 9억, 10억짜리 아파트 살 능력이 된다면 좋죠. 그거를 살려고 기다리다 보면 거북이 걸음과 토끼 걸음이 되는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획을 조금 줄여요. 목표를 조금 내려서 작더라도 싸더라도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여행도 다니고 그러느라고 뉴스를 제대로 못 봤어요. 이 며칠간의 뉴스를 제가 쭉 보고 그 중에 포인트만 골라서 국토부 실거래가에 나와 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이 사실을, 이 현재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집을 못 사신 분들, 집을 사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죠. 떨어져야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집을 살 텐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과연 집값이 폭락을 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